자, 제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 저는 이동윤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한 번씩은 보셨겠죠? 이제 처음 뵙겠습니다 하면 반대로 많이 봤어요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중국만 제가 그래도 2006년부터 지금까지 물류만 했어요. 사실은 물류하던 사람은 아니에요. 사실 저는 물류의 물자도 모르고 사기꾼 잡으려고 중국 갔다가 그냥 거기 눌러 앉아가지고 하다 보면 배운 게 이제 이거라 보니까 제가 2006년부터 광저우에서부터 시작을 했던 사람이라, 광저우에 처음에 제가 2001년도에 갔거든요. 월드컵 하기 착 전해에 가서 한국 사람한테, 선배한테 사기를 맞아가지고, 근데 그 선배를 사기친 사람이 중국 사람이라 그걸 잡겠다고 2001년도에 한번 갔었어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이제 광주를 가보니, 중국 광저우를 가보니 거기가 이제 물류의 천국이더라고요, 사실은. 거의 웬만한 뭐 전 세계 공장이 거기 광동성이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있다 보니까 이제 물류를 그냥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제 요즘 말하는 코딩을 하던 사람이라 물류의 물자도 모르고 시작을 했다가 지금 여태까지 이제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왜 사입이 또 요즘에 문제가 되냐? 알리 때문에. 알리 테무 때문에 못 해먹겠다, 걔네 때문에. 걔네한테 못 이기겠다, 막 그러셔가지고 어떤 분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조명을, 혹시 이분이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런 조명을 수입을 하시겠대. 6개를 사입을 하는데 사업자 통관을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런 질문이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 보면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이에요. 6개 이걸 사업자 통관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게, 구매대행 사업하시는 분이거든요. 사업자 통관이 될까요? 라고 물어봐요. 사업자 통관은 그냥 사입이에요. 수입을 하는 거예요. 사업자 통관은. 원래 이제 구매대행 하시는 분들이 사업자 통관이라고, 이게 말이 이제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동안. 이게 왜 그러냐면, 유튜브나 이제 돈 받고 강의하시는 분들,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돈 받고 강의해 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만들어내는 말이에요. 사업자 통관이라는 말은 사실은 없어요. 사업자는 다 수입을 해야 돼요. 사업자로 물건을 갖고 오려면 다 수입인 거예요, 수입. 정상적인 수입이에요. 근데 단지 이제 목록 통관, 우리가 이제 구매 대행하는 통관하는 그 관세청 창고에서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편의상 봐주는 거예요. 내일부터 들어오지 마 그래도 할 말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분은 이게 뭐냐면, 이거 사업자 통관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답변을 그랬어요. 이거는 수입을 하셔야죠 라고 했어요. 그러면 수입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근데 이게 조명이잖아요. 조명도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냥 들어올 수 있는 게 있고, 인증이 필요 없는 것도 있고, 인증이 필요한데 들어올 수도 있는 게 있고, 들어왔는데 못 파는 물건도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을 하면 저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된다고 해야 돼? 말한다고 해야 돼?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아셔야 되는 게, 내가 이게 인증이 필요한 건지 아닌지가 모르겠어. 한국기술표준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전화해가지고 내가 이러한 물건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 이게 인증이 뭐가 필요하죠 하면 여기서 다 알려줘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서 공부해갖고 와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 직원들한테 맨날 저 찾으면 저는 답변해 드릴 수 있는데 저희 직원들은 확신은 안 줘요. 왜냐하면 저희 직원들도 말 함부로 잘못했다가 덤탱이 쓰거든요. 된다며 이렇게, 여기 인천에 왔는데 된다며 이것 때문에 덤탱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확신을 못 줘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뭔가를 알아보셔야 돼요. 자, 등 같은 경우가 어떤 거는 수입이 되냐. 자, LED 등이에요. 우리 요즘 다 LED죠? 그죠? LED 등인데, LED 등이 원래는 그냥 들어와요. 인증 없이 수입할 수 있어요. 근데 LED 등에 우리가 요즘은 그러잖아요. 뭐 이거 돌리면 밝기가 밝아졌다가 줄어들었다 하는 거 있죠? 네. 이런 게 있으면 또 인증이 필요해. 왜? 그냥 LED 등은 스위치를 넣으면 켜져. 스위치를 넣으면 꺼져요. 이런 거 인증이 필요 없어요. 근데 이 돌리면 밝아졌다가 하얘졌다 하려면 거기에 PCB라는 게 붙어야 돼. 그거를 조종해주는. 그 PCB 때문에 인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걸 내가 인증이 필요하냐 마냐 이거를 결정을 하려면
그냥 이분은 질문이 이 등이 돼요라고. 이 등이 어떻게 생겼는데요? 를 알아야 돼요, 제가. 답변을 주려면. LED도 메다트까지는 그냥 돼요. 또 메다트까지 또 안 돼요. 그럼 정보를 한 번에 다 줘야 돼. 그러니까 사진 하나 딱 주고 이거 돼요, 안 돼요? 라고 물어보면 저희가 할 얘기가 없어요. 답답한 거죠. 진짜 답답해요, 저희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기 처음에 질문에 뭐가 있냐면요. 어떤 아이템 하면 편할까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인증이 필요 없는 제품을 하세요라고 해요. 괜히 처음 사입하는데 물론 저 제품이 좋기는 해. 근데 이 제품이 무슨 갖가지 제약이 많은 요건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요건이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요건이 필요한 제품이야. 근데 굳이 그거를 해야 될까요? 처음에 잘 모르는데.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의 답변은 그냥 인증이 필요 없고 그냥 수입하는데 관계없는 것들라고 저는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처음에 사입하시는데 제가 좀 뭔가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그럼 인증이 필요 없는 제품을 한번 해보셔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제품들을 가지고 수입을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조명도 그렇지만 우리가 배터리도요. 배터리가 사실 제일 어려워요. 폭발물이라 중국에서 잘 안 실어줘요. 중국에서 안 실어줘서 비행기는 아예 타지를 못하잖아요. 비행기 탈 때 배터리로 타면 그러잖아요. 근데 리튬 이온은 또 실어줘요. 근데 저희 고객분들이 저희한테 질문 잘 많은 게 건전지 돼요. 건전지가 뭔데요? 어떤 건전지요? 건전지 종류도 되게 많아요. 용량도 틀리고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질문할 때 그런 거 좀 해서 질문을 해주시고, 두 번째 질문이 이거 사업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어떤 게 있나요? 되게 많지 않나요? 이거 사업할 때 주의해야 될 거? 되게 질문이 되게 막연해요, 사실은. 자, 근데 저희가 하는 일만 딱 정의를 해드릴게요. 저희는 인천항 통과까지만 저희가 책임집니다. 인천항을 저희가 주로 이제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게, 저 부산도 들어오고 사실은 다른 데로 들어와요. 근데 제가 이제 표현을 인천항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그러니까 한국을 통과하는 데까지만 저희가 책임져 드려요. 그리고 판매는 여기 알아서 하셔야 돼요. 판매하시는 거는. 왜냐하면 통관이 됐다고 해서 판매를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통관하고 판매는 별개입니다. 통관이 됐다고 해서 판매가 된다, 이거는 완전히 별개예요. 왜냐하면 세관, 그러니까 관세청에서는 이건 문제없는 물건이니까 하고 갖고 가도 됩니다라고 했는데, 판매할 때 걸리는 물건들이 상당히 있어요. 갖가지 제약이 있어요. 인증도 있을 수 있고, 통관하는 데는 인증이 필요 없는 제품들이 있어요. 자, 이게 머그컵 다 쓰시죠? 이거 통관하는데 되게 쉬워요, 저희는. 근데 다들 질문이 그래요, 저희한테. 이거 식약청 받아야 되지 않아요? 받아야 되지 않아요? 식약청 관련된 이런 거는 통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판매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저희한테 질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판매해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인천항을 통관시키는 건 되게 간단해요. 어떤 분이, 저번 때 이거 저희 고객이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거 중국에 공장 등록도 해야 되고, 거기 공장 실사도 간다고 하고. 근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게 폐해가 뭐냐면, 어떤 좀 이상한 사람들이 강의하면서 책에 나온 대로 배운 거예요, 책에 나온 대로. 근데 필요 없는 거거든요. 이거 통관시키는 건 간단해요. 이거 만든 회사 이름만 알면 돼요. 회사 주소. 만든 회사 이름과 주소와 전화번호, 이메일만 있으면 통관시키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리고 공장 등록을 하라고 하는데, 공장 등록도 해야 되고 공장 실사도 가야 된다고 하고 되게 많아요. 갈 필요도 없고요. 누가 갈 건데? 우리나라에, 맞아요. 사실은 그게 책에 나온 데는 맞게 그렇게 돼 있어요. 한국에 그 검사 의원을 댔고 중국에 가서 그 공장 가서 실사 보고 여기는 그런 데야 한데 다 인증받아갖고 와야 돼요. 그럴 필요 없고요. 통관하는 데만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이 공장은 공장 등록이라는 걸 해야 돼요. 우리나라 식약청에다가 공장 등록. A라는 회사야.
여기는 뭐 주소가 어디 있어, 뭐가 있어, 이게 필요해요. 근데 이거를 등록을 하는데 조금 아시는 분들이 그래요. 그 비용 많이 들지 않아요? 라고 해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해도 돼요. 관계 없습니다. 근데 그거 잘 못하시겠어. 그럼 10만 원 받아요. 누가 하냐? 관세사가 해줍니다. 10만 원 받고. 10만 원 받고 그 공장 등록하는데 10만 원 받아요. 근데 저는 저희 고객들한테 그 10만 원 왜 내냐고 해요. 직접 한번 해보시라고. 등록하다가 틀리면 누구한테 물어본다고요? 식약처에 물어보면 돼요. 한 2번 전화하면 다 등록할 수 있어요. 굳이 10만 원을 왜 쓰냐 이거죠. 저희한테 의뢰하잖아요. 그럼 저희도 10만 원 받아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할 때도 있고, 저희 직원들이 바쁘면 저희 거래하는 관세자한테 그냥 야 등록해 그렇게 해요. 걔네가 10만 원 받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페이퍼 작업이라는 게 되게 간단해요. 페이퍼도 아니에요. 그 사이트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거 쓰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되게 쉽게 얘기하지만 등록을 할 때 약간 뭐가 질문이 있어요. 근데 그 정도는 제가 볼 땐 조금 내가 이걸 정말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그 정도는 다 쓰실 수 있는 정도의 질문 수준이에요. 그래서 어려워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입에 닿는 거다 보니까 인천항에 딱 들어오면 정밀검사라는 걸 받아요. 식약청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지금 이거 통관시키는 게 쉽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품에 이상이 없어야 돼요. 제품에 이상이 없는 물건을 해야 되지, 여기 뭐 했는데 무슨 기준치에 100배가 나와서 200배가 나와서 이런 건 안 되는 거고요. 제품에 이상이 없어야 되는 전제 조건이 깔리는 거고, 제품에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인천항 같은 경우는 식약청에서 파견 나와 있는 사무소가 있어요. 얘네들 보고 빨리 와서 해줘. 근데 얘네가 보통 처리 기간이 10일이에요. 15일. 근데 이제 토요일, 일요일 빼면 이제 10일 안에는 해주는데 웬만하면 다 나가요. 웬만하면. 정밀검사라는 걸 해요, 하기는. 정밀검사 비용도 진짜 비싸면 36만 원, 싸면 한 20만 원. 근데 내가 10개를 수입하는데 20만 원 내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어느 정도 MOQ가 돼야겠죠. 그래야 그 정밀검사 비용이 안 아깝겠죠. 그러려면 이거를 뭐 10개 하면 택도 안 되는 거고, 저희 고객 같은 경우 보통 한 3,000개 정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처음 들어올 때는 비용이 조금 뭐 30 몇만 원 내지만 두 번째는 되게 싸요. 그리고 정밀검사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게. 하다못해 이제 장난감을 내가 수입을 할 거야. 애들 14세 미만. 아시죠? 14세 미만이냐 이상이냐에 따라서 인증이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 해요. 저희가 풍선을 팔았었어요, 옛날에. 풍선. 이벤트 용품. 14세 미만이니까 인증을 다 받으래요. 싹 다. 근데 가지수가 몇 가지냐? 한 10,000가지 돼요. 그걸 다 어떻게 인증을 받을까? 네이버에 뭐 무슨 이벤트 용품, 뭐 이벤트 뭐 하면 뭐 숫자 풍선도 있고, 뭐 모양 풍선도 있고 있죠. 이걸 다 인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받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래요. 이건 14세 이하가 쓸 게 아니다. 사이트에 14세 이상 구매할 수 있다. 우린 이걸 뒤밀면 돼요. 그러면 또 수입할 수 있어요. 판매하는 데도 지장 없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조금 더 까다롭게는 하긴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방법이 없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지 않다. 그래서 그런 용도도 그렇고, 장난감 같은 경우도 14세 이상이냐 14세 미만이냐 보면 뭐 딱 누가 봐도 이건 14세 미만이 써야 돼, 갖고 노는 장난감이야. 그러면 이건 인증을 받아야겠죠. 근데 14세, 이건 애매모호해. 경계선에 있어. 뭐 고등학생도 갖고 놀 수 있고 그래. 그러면 이거는 우기는 거예요. 야, 이건 난 14세 미만 애들을 못 갖게 놀게 할 거야. 이렇게 우기고 갖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판매도 그렇게 해도 돼요. 홈페이지에 딱 뭐 상세 페이지에 이건 14세 이상 성인 용이다. 막 이렇게 보이지도 않게 쓰는 거죠. 보이지도 않게. 우리 보험 들 때 진짜 글씨 조그맣게 써있잖아요. 그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렇게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문제되면 여기 있다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게 하신다. 그리고 장난감이라는 게 뭐 꼭 애들만 갖고 노나요? 성인도 있잖아요. 성인용품 장난감도 있잖아요. 응?
성인들 쓰는 이거 성인용품도 진짜 많이 들어오거든요. 성인용품이 사실은 돈이 되죠. 마진이 어마어마합니다. 10,000원짜리 갖고 한 30만 원씩 파니까. 성인용품이. 근데 성인용품도 어떤 제품들은 그냥 들어오고 어떤 제품들은 인증을 받아야 되고 어떤 거는 뭐 어떻게 되고 그래요. 리얼돌 같은 경우가 저희도 리얼돌을 얼마 전까지 취급을 했었는데 리얼돌 같은 경우가 한국에서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판매가가. 100만 원이 넘는데 사오는데 한 20만 원이면 들어와요. 여기까지. 근데 하나 팔면 80만 원 남잖아요. 한 달에 5개만 팔면 되잖아요. 그런 제품들은 그렇게 팔아요. 막 팔아 제끼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은 한 달에 2-3개 팔아서 내 적이 남는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품들도 있고 진짜 못 파는 사람하고 진짜 잘 파시는 분은 진짜 백지장 한 장 차이예요. 그거를 근데 이 잘 파는 사람이 그걸 안 알려줘요. 절대로 안 알려줘요. 온라인에 보면 되게 유명하시는 분들 있죠. 강의하시면서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제가 그분들을 디스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과연 잘 파는 방법을 알려줄까요? 그 잘 파는 방법을 알면 그 사람들이 저는 그 강의를 할까요? 물건 팔고 있지.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솔직히. 그분들한테, 그런 친구들한테 도움을 받는 건 입문 단계까지만 하세요. 입문 단계. 입문 단계까지만 하시는 거고 나머지는 다 개개인이 틀려요. 1688에서 소싱하는 것과 직접 중국 시장 가서 소싱하는 것 어떤 차이가 있냐? 1688에서 소싱하는 거하고 직접 가서 소싱하는 거 차이는 도매상에서 살 거냐, 공장에서 살 거냐 그 차이예요. 1688은 아까 저 대표님이 그러시더라고. 좀 공부를 조금 하신 것 같은데 95%가 도매상이에요. 그런데 1688에다가 문의를 해. 니네 공장 맞아? 그러면 다 공장이라고 해요. 정말 싹 다 공장이라고 해요. 진짜 공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걔네들 거의 95%가 도매상이에요. 근데 공장에서 물건을 사는 거하고 도매상에서 물건을 사는 거는 단가 차이가 있겠죠. 예,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정말 잘 찾고 운이 좋으면 공장이 걸려요. 근데 한 95%는 제가 봤을 때 도매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에 가셔가지고 보고 거기 명함 받아서 니네 공장 한번 가보자. 그래서 공장 가서 니네가 만드는 제품이 뭐가 있니 다 보시고 그 중에 꼭 그 가게에 있는 딱 요것만 사시는 게 아니라 난 요것도 예뻤는데 공장을 가보니 진짜 텀블러 만드는 회사가 요 디자인 하나만 만들까요? 여러 가지 디자인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엔 이게 마음에 들었는데 가보니 나한테 정말 마음에 드는 건 따로 있었던 거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저 대표님이 300억을 하시는, 연간 300억 매출을 하시는 분이 저희 요번에 이제 이유를 같이 가시기로 했는데 저런 분이 발품을 팔잖아요. 발품 파는 사람한테 못 이겨요. 앉아가지고 어두컴컴한 방에서 이것만 다 열심히 서칭하시는 분들이 물론 운이 좋으면 되시겠죠. 근데 저런 분들한테 못 이겨요. 발품 파는 사람들, 저는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게 저희 오래된 고객들한테도 이분들은 굳이 제가 얘기 안 해도 알아서 가요. 본인들이. 시간 되면 다 가요. 아까 이분이 4월 달에 저희도 캔턴 페어를 가는데 4월 달에 캔턴 페어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캔턴 페어 가셔가지고 명함만 주워와도 이익이에요. 명함만 다 싹 주워와도 이익입니다. 발품 파시는 분들한테 못 이겨요. 그래서 1688에서는 처음에 뭐 쉽게 해서 자본도 없고 경험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1688에서 검색 열심히 하셔가지고 물건 조금 해가지고 한번 팔아보시고 그런 경험만 조금 해보시고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가야죠. 요번에 저희가 EU 가는데 비행기 값이 왕복이 한 30만 원 정도 될 거고 호텔 비용 하루에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 그리고 밥 먹는 거 그 정도 비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5일을 갈 건데 중국에 그 정도도 투자 안 하고 내가 정말 뭔가를 하시겠다, 그건 운에 맡겨야죠. 그것도 안 하려면. 중국 업체와 내고하는 방법 및 퀄리티 좋은 업체 찾는 방법 직접 가서 보셔야죠.
퀄리티 찾는 거는. 1688에도 보시면, 1688 사이트에서 보시면 똑같은 아이템, 똑같은 물건인데 파는 사람 많죠. 그리고 가격 차이도 천차만별일 거예요. 중국은 아직까지 뭐 직접재산권이라는 게 없어요. 지켜지지가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요. 옛날보다는 그래도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누군가가 뭔가 개발하고 만들잖아요. 이게 잘 팔려. 그러면 한 며칠만 지나면 똑같은 거 다 카피해서 만들어요. 다른 공장에서. 근데 되게 웃긴 게 나중에 만든 공장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복불복이에요. 가봐야 돼요. 봐야 돼. 처음에 만든 공장이 무조건 좋을 거다. 절대 왜냐면 처음에 만든 공장은 이 제조 공장을 조금 이해하시는 분들은 그게 처음에 만든 공장은 아마 단가가 비쌀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처음에 이 상품을 만들기 전에 시제품 자체를 되게 여러 번 만들었어요. 여러 번 만들고 그게 다 그 비용을 다 빼내야 되거든. 근데 나중에 그거 보고 베낀 애는 그걸 안 했어. 그래서 얘가 더 쌀 수도 있어요. 근데 얘가 기술력이 좋은 애야. 그럼 얘 물건이 더 좋아요. 얘의 문제점까지 분석해갖고 만들어버리거든. 근데 얘는 100원인데 얘는 50원이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봐야 돼요. 똑같은 물건을 만드는 공장을 그래도 몇 군데는 가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디자인 진짜 똑같아요. 완전 똑같아요. 완전. 모든 기능이 똑같아요. 근데 이 공장에서도 만들고 이 공장에서도 만들어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아까 저 대표님하고 얘기하면서 한 7년 전에 제가 로봇 청소기를 만들었었어요. 직접 OEM으로. OEM으로 직접 만들어보고 그때 공장 찾는다고 잘 만드는 공장 찾는다고 제가 몇 군데 다녀봤거든요. 한 30군데 공장을 갔어요. 근데 그 30군데 공장 중에 딱 2군데가 같은 제품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 로봇 청소기도 그렇게 만들어요, 걔네가. 그래서 한 번씩 가보시고 퀄리티 좋은 건 찾아보시는 게 아니면 뭐 내가 저길 가는데 좀 어렵다. 중국 가는데 어렵다. 그리고 이 물건 자체 값어치 자체가 좀 저렴한 물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저렴한 물건 때문에 가는 건 또 비용이 또 많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1, 2, 3, 4 다 시켜보세요. 주문을. 샘플 한두 개씩 다 시켜보고 내가 비교해보고 비용이 이제 이 물건 값이 진짜 뭐 우리 돈으로 얼마 안 되는 돈이야. 그러면 다 시켜보는 거죠, 뭐. 그리고 직원이 있다라고 하면 직원들하고 같이 회의해서 어떤 게 퀄리티가 좋은지 찾아보지. 아니면 자기 혼자밖에 없어. 그러면 엄마, 아빠 모셔놓고 어떤 게 좋아 보여? 이렇게라도 해보는 거죠. 뭐. 혼자 결정하지 말고 세상에 돕고 다니는 아니잖아요. 부모님 계실 거고 아니면 형제자매 있을 거고 친구들 있잖아. 그럼 샘플 이렇게 받아가지고 야, 니네가 보기엔 어떤 게 좋아 보이니? 이렇게.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본다든지. 그러면 이제 퀄리티 좋은 거 찾을 수 있는 방법이죠. 그게. 그래서 저렴한 물건들 같으면 이왕 그럼 샘플을 좀 사보시고 아니고 조금 이게 좀 단가도 좀 있고 좀 저기 해. 그러면 가서 이렇게 한두 군데 다녀보고 그리고 골라야죠. 소싱을 하시려고 하신다라고 하면. 그리고 너무 디자인만 보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창고에, 저희 원창동 창고에 한 3팔레트 정도가 있어요. 우리 돈으로 한 3천만 원어치 되는 물량인데 지금 코로나 막 터져서 얼마 안 됐을 때 이분이 제가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무조건 만들어야겠대. 디자인도 이쁘고 뭐 다 좋대. 뭐냐면 이 기계에다가 손 이렇게 갖다 대면 이거 뭐죠? 손 비눗물 나오는 거. 이걸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만들었어요. 5,700원. 우리 돈으로 5,700원씩 주고. 그래서 3천만 원어치 물건 사다 놨어요. 코로나 끝난 지 언제인지 아직 그대로 있어요. 왜 못 파냐? 디자인도 예쁘고요. 다 좋아. 근데 이거 팔면 손해야. 나가면 다시 와. 반품으로. 이게 손을 갖다 대야 나와야 되잖아요. 손 안 갖다 대는데도 계속 뱉어. 근데 이 센서가 문제. 그래서 한국에 있는 기술자를 동원해서 이걸 고쳐갖고 어떻게라도 팔으려고. 근데 무슨 센서를 바꾸면 된대요. 센서가 잘못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만든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야, 센서만 좀 봐오. 공장이 아니었던 거예요. 도매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전화 왔어요. 땡 처리해달라고 1,000원에.
1,000원에라도 좀 팔아달래. 제가 우리 보관료 안 받고 있거든요. 불쌍해서. 보관료만 2년치가 넘어요. 그거만 해도 한 팔레트에 저희가 한 팔레트에 800원씩 받거든요. 데이당. 하루에 800원씩 받는데 하루에 2,400원씩 한 2년 계산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보고 뭔가를 만들려고 하면 가서 그래도 공장인지 확인하고 이 공장에서 그걸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지금 잘 만들고 있는지 이런 것도 다 확인하고 해야 되는 게 맞기는 맞아요. 인건비가 한국은 지금 시간당 얼마죠? 10,000원이잖아요. 일반 우리가 알바를 쓰면 저희 한국 창고에서 저희 여기 창고에서 그 로켓 들어간다고 로켓 크로스 하신다고 쿠팡 하시니까 다 스티커 붙어야 돼요. 그죠? 근데 저희는 분명히 중국에서부터 붙여갖고 오라고 하는데 그런 걸 체크 안 하고 그냥 수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여기서 붙이거든요. 저희가 붙여주거든요. 그럼 여기는 시간당 아줌마들 불러요. 저희도 당근 알바 저희가 해갖고 불러요. 근데 시간당 10,000원이에요. 시간당 10,000원. 근데 중국에서는 2,000원이에요. 어디서 해야 되냐 이런 작업을 잡스러운 일, 아주 단순한 일들을 한국에서 할 거냐 중국에서 할 거냐 따지면 무조건 중국에서 해갖고 와야 돼요. 중국은 2,000원이고 시간당 2,000원이고 한국은 10,000원이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인건비가 조금은 한국보다 좀 저렴해서 그러니까 거기서 하셔야 된다라는 걸 조금 아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비용을 뭐 세이브하고 만약에 내 물건이 뭐냐가에 따라서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일 자체가. 뭐 인천에 물건이 도착했는데 우리 집이 대구인 분도 있고 부산인 분도 있고 인천인 분도 있어요. 똑같은 물건을 수입을 했는데 나는 내가 직접 내 물건이니까 소중해서 내가 다 포장해서 내가 손님들한테 택배 보낼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우리 집은 부산이야. 그리고 어떤 분은 인천이야. 인천항에서 인천 가는 거는 내 물건 싣고 가는 데는 한 3만 원이면 돼요. 근데 인천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70만 원 달래요. 거기서부터 벌어지는데. 그래서 3PL 창고를 이용하라고 해요. 가능하시면. 로켓 배송하고 요즘은 그걸 뭐 판매자 로켓이라고 하잖아요. 로켓 크로스. 그거를 주력으로 하시는 분들 생활용품이에요. 생활용품. 잡파, 욕실, 주방 이런 데 들어가는 제품들이에요. 되게 많이 하세요. 어마어마하게 해요. 그분은 보통 컨테이너 2개 들어와요. 그러면 컨테이너 하나 싣고 인천에서 컨테이너 싣고 대구 구미까지 가는데 70만 원 달래요. 그 비용 내셔야 돼요. 그거 다 틀려요. 그래서 근데 인천에서 인천 오는 거는 컨테이너 하나 싣고 옮기는 거는 25만 원, 구미는 70만 원, 부산은 80 몇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이게 비용을 이제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어디 사시는데요까지 제가 또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좀 틀리다라고 하시고 이런 이 배차에서 가는 비용들은 요즘에 다 인터넷에 나와 있어서 인천항에서 우리 집까지 어느 정도의 차가 움직여야 돼 이런 건 다 아마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에 오픈되어 있는 얘기들은 웬만한 업체에서는 그런 걸로는 눈탱이 안 때릴 거예요. 공장 찾는 거는 최소 10군데는 가봐야 돼요. 저희가 이런 뭐 캔턴 페어나 무슨 전시회가 있지 않는 이상 공장을 찾으러 가려면 1688에서 싹 다 조사를 해요. 뭐 똑같은 물건을 만드는 내가 이제 A라는 물건을 만들려고 하면 이 A라는 물건을 판매하는 사이트에다 다 연락을 해서 주소를 다 받아요. 연락처를 다 받고 얘네하고 약속을 잡아요. 비슷한 날짜로. 뭐라고 하냐면 야, 너 공장으로 갈 거야. 얘네들은 그래요. 사무실로 오라고 해요. 아니야. 난 공장으로 갈 거야. 공장으로 갈 거니까 공장에서 만나자고 해요. 근데 공장에 가면 얘가 있어요. 그 얘기하다 보면 아, 얘 도매상이구나 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얘를 배제하고 가야 돼요. 공장을 찾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내가 도매상이라고 해도 우리 고객이 공장을 보겠대. 그럼 내가 거래하는 공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공장하고 얘가 오기 전에 벌써 얘기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좀 얘기를 하다 보면 아, 얘가 도매상이구나 라는 걸 느끼죠. 그리고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자기네 공장이 아니니까. 그런 걸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잘 하셔야 돼요. 그 가끔은 또 이럴 때도 있어요. 1번부터 10번까지 공장을 가는데 도매상하고도 약속을 했고 공장하고도 약속이 된 거야. 근데 우연치 않게 공장을 먼저 갔어. 근데 나중에 이제 얘를 만나러 갔는데 같은 공장에서 만나는 거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공장 찾는 거는 비용은 틀려요. 어떤 아이템을 어떻게 찾을 거냐. 30군데의 공장을 가볼 거냐. 10군데의 공장을 가볼 거냐. 그 전에 제가 제 로봇 청소기를 하려고 할 때요. 보름 동안 몇만 킬로를 다녔어요. 공장을 찾으려고. 저희는 공장을 다 찾아놨는데 잘 만드는 공장을 찾으려고. 샘플도 다 받아보고 니네가 만든 그 로봇 청소기 다 샘플로 하나씩 사와서 돌려보고 하려고. 근데 그만큼 힘들어요. 그래서 비용은 저희가 만약에 같이 무슨 공장을 찾겠다 그러면 저희는 실비만 받아요. 실비만. 출장비하고 일일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조금 틀리지만 그러니까 실비 빼고 300원에서 600원 정도 중국 돈 300위안에서 600위안 정도를 받습니다.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그 친구 인건비예요. 한 친구 정도 받습니다. 지금 이제 사업 이제 막 시작하시잖아요. 되게 오래 되신 분들도 있지만 좀 늦게 사업을 시작하는 바람에 손해보는 게 뭐가 있냐면요. 중국에서 10년 전만 해도 나 너네 물건에 이런 게 관심이 있어. 근데 샘플 좀 보내줘. 그러면 그냥 보내줬어요. 돈도 안 받고. 근데 요즘은 다 돈 내야 돼. 돈 주고 사야 돼. 옛날에는 얘네들 중국 애들이 샘플 보내주면 그래도 오다가 들어올래나? 하고 샘플을 보내줬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거는 샘플만 먹고 나르는 놈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제 샘플은 안 하고 이왕이면 샘플을 하실 것 같으면 그냥 특송으로 오세요. 웬만한 거는. 특송으로 한두 개 정도 사갖고 오셔가지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것도 뭐 사업자로 굳이 하실 필요 없고 개인적으로 한 개씩 이게 하셔가지고 그 사업자로 보시고 오다를 내리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원래 특송 화물은 이게 목록 통관 우리가 특송 화물이라고 하잖아요. 구매대행 사업하시는 분들이 하는 사업은 그쪽으로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정상적으로 법적으로는 샘플과 상업 서류만 들어올 수 있어요. 샘플하고 상업 서류. 샘플은 왜 되냐면 인증을 받을 거야 내가 이걸. 회사가 이런 물건을 대량으로 주문하기 전에 인증이 필요하니 인증을 받으려면 샘플 2개가 꼭 필요하거든요. 연구소에 갖다 줘야 되는. 그래서 그거야 라고 하면 통관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샘플 정도는 그렇게 사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뭐 MOQ 주문 수량이 있나요? 이렇게 여쭤보는 분이 있는데 샘플은 뭐 1개, 2개 정도 그냥 사면 되죠. 그 대신 중국 애들이 아직까진 그게 돼요. 공장에 내가 너 이 A라는 제품에 관심이 있는데 이거 샘플로 살 거야. 한 2개만 보내줘. 그러면 정상가를 받고 얘네가 보내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내가 오다를 넣잖아요. 그럼 그 샘플 값 빼줍니다. 샘플 값은 빼줘요. 그 정도 얘기는 돼요.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오다 넣을 거니까 샘플 살게. 돈 주고 살게. 샘플 좀 좋은 걸로 보내줘봐. 그러면 보내주고 나중에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내가 오다를 늦게 라고 하면 그 샘플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빼줘요. 그게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플라스틱 제품이긴 하지만 이런 플라스틱 제품이 내 관심이 있는데 여기에 내가 뭐 모양을 조그맣게 뭘 내고 싶어. 그러면 이 플라스틱 제품은 금형이라는 걸 떠가지고 이게 찍어내잖아요. 그럼 한국에서 금형 뜨는 게 되게 비싸요. 사실은 금형비가. 근데 중국에서 내가 이거 너 관심인데 이걸 좀 금형 떠갖고 만들어줄 수 있어. 그럼 만들어줘요. 근데 금형비를 받아요. 금형비가 다행히 중국은 아직까지 우리나라보다 비싸진 않아요. 근데 그 금형비를 얘네가 처음엔 물려요. 니네가 내. 그럼 내가 금형 만들어서 떠서 보내줄게 라고 해요. 근데 조건이 우리는 그러면 금형비가 한 1,000만 원 되는데 내가 1,000만 원 내고 만들게. 근데 내가 너한테 MOQ 주문 수량을 어느 정도 하면 이거 그냥 금형 네가 떠줄래? 라고 물어봐요. 그럼 얘가 몇 개 이상 주문하면 금형비는 그냥 해줄게. 이렇게 돼요. 그러면 내가 몇 개 이상만 주문하면 처음에는 금형비를 내가 냈지만 그 금형비 나중에 빼줘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이제 생각을 하시고 저기를 하시면 돼요.
샘플 주문하면서 뭐 금형 뭐 무슨 비가 있는데 뭐 비용이 있는데 이거 나중에 다 빼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알았어. 나중에 주문 수량이 뭐 1000개 아니면 10,000개 이렇게 되면 빼줄게. 그건 누적이에요. 다행히 얘네가 나 5만 개 주문하면 이거 금형비 빼줄게 라고 하면 그럼 500개씩 계속 주문해 갖고 5만 개 되면 그때는 빼줘요. 금형비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다음 질문이 1688 타오바오에서 제품 사입 시 매입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매입 증빙이요. 매입 증빙. 사입을 하시잖아요. 수입을 하실 거잖아요. 매입 증빙이 뭐예요? 계산서를 받으면 되잖아요. 어디서 줄까요? 관세청에서 주겠죠. 각 사업자 이름으로 수입을 했어요. 수입을 할 때는 뭐 인보이스를 제출을 해요. 왜 A라는 제품을 내가 얼마에 사서 수입을 했어 라고 신고를 하면 부가세를 제가 냅니다. 100만 원어치면 100만 원어치의 부가세 10만 원을 관세청이 내라고 해요. 그러면 그걸 내잖아요. 그럼 걔네가 그 생계에서 끊어주잖아요. 그게 매입 자료입니다. 이건 질문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건 사업의 아주 기초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소량 사입 시에 어떤 배송 방법이 합리적인가? LCL로 와야죠. 소량 사입 시는 무조건 LCL이에요. FCL로 올 수 없잖아요. 조금인데. LCL로 와야 되고 저희 창고로 뭐 공장에서 직접 여기까지는 못 보내주잖아요. 한국으로 못 보내주니까 저희 중국 창고로 들어와서 저희가 잠깐 뭐라도 보고 아니면 뭐 간단하게 검수라도 하고 포장해서 보내는 거죠. 수량 뭐 셀 수 있는 정도면 수량 맞는지 정도 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핸들링 비용이라는 걸 받잖아요. 네, 그런 정도. 그러니까 소량 사입은 대부분 사입하시는데 진짜 라면 박스 하나씩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거를 뭐 나는 조금밖에 안 돼서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다 해드려요. 라면 박스 하나도 해드립니다. 라면 박스 하나. 액세서리 같은 경우가 제일 조금 오는 거거든요. 부피로 따지면 액세서리 중국 액세서리 여자들 이거 귀걸이 뭐 이상한 것들 많이 있잖아요. 액세서리는 참고로 한국 왔다가 다시 중국으로 갑니다. 잘 하시는 분들은 중국에서 벌크로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다시 이제 이 귀걸이 같은 경우가 요만한 그 종이에다가 2개씩 끼더라고요. 거기 메딘 코리아 찍어서 다시 중국으로 수출해요. 그런 같은 경우에 예약을 좀 여유 있게 한 다음에 뭐 그러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보세 창고에서 바로 진납도 가능한가요? 보세 창고에서는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 무조건 옮겨야 돼요. 보세 창고에서는 그런 작업까지는 해드릴 수는 없어요. 해주지도 않고. 그렇죠. 저희 창고로 무조건 한번 들어와야 돼요. 밀크런이라는 게 예. 그 우유 회수하는 예. 경우에서 나오는 이렇게 맞아요. 그 우유를 가가고 이렇게 회수하듯이 작은 짐을 회수하는 게 밀크런인 거예요. 이렇게 저 대표님이 300억 하시는 분이에요. 쿠팡에 1년에. 근데 이게 직납으로 하신다라는 건 뭐냐면 양이 많으니까 그만큼 양이 많으니까 직접 갖다 주는 게 이제 좀 저렴한 거고, 밀크런은 파레트 1개, 2개잖아요. 근데 밀크런 하나, 2개를 내가 직납하겠다고 그 차를 움직이는 것보다는 여기에 같이 3, 4, 5 모여서 내 짐, 다른 사람 짐 같이 이렇게. 그죠? 그래서 밀크런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예요. 이렇게 파레트로 납품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밀크런 택배도 있어요. 한 박스 납품할 거야. 그러면 택배 저 하면 쿠팡에서 와요. 우리 창고로 가지러. 붙여놓으면 그 택배 와서 지가 가요. 그리고 그것도 싫어. 그러면 내가 크로스 붙여가지고 CJ 송장 붙여서 그냥 보내도 돼요. 그거 다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액세서리하고 조그만 그런 네. 제품을 수입을 할 때 네. 공장에서는 한 박스로 보내든지 막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하시니까 벌크로 보내죠. 벌크로 보내는데 벌크가 10개다 20개다 이런 식으로 포장이 돼서 올 때 네. 이거 다 원산지 표시를 다 해달라고 해야 되나요? 자, 질문이 그거예요. 판매단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판매단이. 액세서리 요만한 게 판매단이에요. 판매단이. 하나가. 그러면 FM은 하나씩 다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5개씩 묶었어. 그러면 5개의 봉투에 들어갔어. 그러면 거기에다가 스티커만 붙이면 되는데 요만한 거 하나에다가 우리가 원산지 표기를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벌크로 갖고 올 때는 이만한 비닐봉투에다가 뭐 아까 얘기한 10,000개 넣었어요. 그러면 그건 박스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봐줘요, 사실은. 그리고 그런 거 갖고 들어올 때 재가공을 할 거라는 전제 조건을 걸어야 돼. 한국에서 재가공을 할 거야,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네모난 저 종이 박스에 이거 귀걸이 같은 경우가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딱 꽂아가지고 2개 꽂아가지고 여기에 재가공을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들어가면 이만한 비닐봉투에 10,000개가 들어갔어. 그러면 10,000개짜리 박스에 그냥 메딘 차이나 하나 붙어 있으면 통과는 돼요. 우리나라 세관원이 그렇게 야박하지 않아요. 그 하나하나 다 이거 저기 메딘 차이나 새길 수도 없어. 그리고 눈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그거 해봐야. 이해되시죠? 어떤 공이요? 예. 그것도 제가 그러니까 뚜껑으로 할 테니 예. 박스에 뭐 예를 들어서 예. 예. 그거 하나만 붙여서 와도 되겠느냐. 네, 그 맞아요. 그렇게 돼요. 공에 사실은 정확하게는 멸군 도장이라고 해서 메딘 차이나를 찍어야 돼요. FM은. 이거를 사실은 관세청 직원을 좀 괜찮은 사람 만나면 그냥 통과는 시켜주고요. 좀 진짜 난 재수 없어 그러면 진짜 사명감 투철한 그런 관세 직원 만나면 그 자리에서 찍어야 돼요, 사실은. 그건 복골복이에요, 사실은. 테니스 공 같은 경우가 저번에 한번 들어왔거든요. 테니스 공하고 그 뭐죠? 그 배드민턴 공이 들어왔는데 배드민턴 공은 그냥 통과를 시켜주고요. 테니스 공은 찍으라고 해서 다 찍었어요. 멸군 도장을 찍었어요. 꺼내서 다. 근데 통관이 됐다고 해도 네. 만약 판매를 하려고 하면 네. 그 메디 차이나가 적혀있지 않으면 판매도 가능하냐? 자,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거는 왜 어디에? 상세 페이지에 메드 인 차이나라고 써놨잖아요. 그래서 그건 상관이 없는데 오프라인에서 판매할 때는 찍혀 있어야 돼요. 이게 그 원산지 표기 뭐뭐에 대한 뭐 기준 법령이 있어요. 그거는 따로 있습니다. 예. 네. 네. 공지마다 해서 가격을 붙이는 데 있어서 비용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50원씩 받겠죠. 50원보다는 양이 많으면 한 30원 받을 거고. 예. 한 봉지당 그래서 하는 경우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 개수별로 자기네들이 세서 이거를 포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 1,000명, 그게 원래 사실은 FM이죠. 한 개당 다 치면서 찍어야 되는 거니까 그 비용을 받는 건 FM인 게 맞아요. 게 아니라 세서 포장을 해서 그 위에 찍어주는데 그 2,000개에 대한 그 포장비를 그렇게 해서 포장비는 받겠죠, 당연히 따로. 아니 그러니까 2,000개를 한 박스에 넣는데 2,000개를 각 포장을 해서 그럼 각 포장 비용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포장에 대한 단위가 아니라 그 개수에 대한 단위로 해서 매기다 보니까 이거 어떨 때는 상품 가격이 거의 준하는 정도의 가격이 나오는데 그래서 작업비가 더 많이 나올 때도 있어요. 제품 가격은 제품은 내가 500만 원치 샀는데 작업 비용이 1,000만 원 나올 때도 있어요. 예, 충분히 있어요. 저희도 작업해도 그렇게 나오는 경우 있어요. 제품은 10만 원인데 작업비가 20만 원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업체한테 얘기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업체에서는 20만 원 예를 들어서 제품 가격이 10만 원인데 작업 비용이 우리가 20만 원 나오잖아요. 근데 그 업체에서 하면 20만 원 절대로 안 나와요. 그 업체에서 하면. 그래서 업체하고 얘기를 하라고 제가 저희는 말 그대로 저희 창고의 직원이 계속 그 직원들이 상주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이 수입을 하셔갖고 무슨 작업이 필요하더라면 그때그때 사람을 불러요. 알바를 부르는. 저희 고정 직원이 31명밖에 없거든요. 고정 직원은. 나머지 근데 뭐 원산지 작업을 스티커 붙여야 되는 게 한 10만 개짜리가 들어왔어. 그럼 직원들이 못 해요. 그럼 아줌마 한 10명 불러야 돼요. 그거 붙이느라고. 동네 사는 아줌마들 한 10명 붙여갖고 앉혀갖고 이거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 비용이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20만 원 나왔어. 근데 저희가 10만 원만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업자한테 얘기를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굳이 그렇게 만약에 작업을 시켜주셨다라고 하면 그거를 판매자한테 그렇게 시키셨어야죠. 그래서 카톤 박스에 딱 넣어달라고 해서 와야지 되는 게 맞죠. 원산지 표시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따로 하는 경우가 있는 게 있고 그런데 원산지 표시가 공장에서 뭐 되어서 남는다고 해서 그게 우리나라 규격에 맞는
FM은 뭐든지 제품에 있어야 돼요. 제품에 여기에 요렇게 제품에 있어야지 되는 게 FM입니다. 그래서 아까 천으로 된 거는 무조건 꼬매라고 돼 있는 게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꼬매야 되는데 그냥 비닐봉지에 붙여라.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애들은 아직까지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상대해야 되는 공장들은 메드 인 차이나를 잘 안 찍어요. 창피해서 그런지 뭐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잘 안 찍습니다. 그래서 해달라고 하면 해줘요. 해달라고 하세요. 해달라고. 그러면 해주는 경우가 제 경험상으로는 70% 이상은 해줍니다. 안 해준다는 애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제 경험상 한 70%는 해달라고 하면 해줘요. 저희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네 아줌마들 붙여서 이거 안 하고 싶어요. 그거 그냥 공장에서 딱 오면 그대로 나가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시비가 걸려요. 저희는 말 그대로 그냥 좋은 마음으로 여기다가 스티커 붙여갖고 물론 비용은 받았지만 받아서 갔는데 이게 인천에 와서 걸려버리면 그때부터는 다 우리 책임인 거예요. 이 문제가 다 저희 여기 고객분들이 다 그래요. 니네 때문에 걸렸다고 그러지 자기 때문에 걸렸다는 얘기는 단 한 명도 안 해요. 그래서 저희가 운송업체잖아요. 운송하면서 버는 건데 그냥 그 물건이 그대로 와서 그대로 컨테이너 실려서 그대로 오면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면 할 말이 있어요. 이거 공장에서 온 대로 그대로 실었는데요. 실어달라고 해서. 그게 제일 좋죠. 저희 입장에서도. 사입 시 빠른 통관 및 배송이 필요할 때 어떤 배송 방법이 유리할까요? 다들 이게 제가 이거 하면서 진짜 답답한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 빨리. 와 진짜 한 이틀만 먼저 주문하지. 그러면 떨러란데. 와 진짜 그래요. 방법이 없어요. 다 급하대. 안 급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진짜로. 오늘 출발했어요. 오늘 배가 출발했어. 그럼 내일 들어와요. 자, 금요일 출발하는 배에 타면요. 그러니까 토요일 배만 없어요. 금요일 배하고 일요일 배는 보통 월요일 날 잘 못 나와요. 신고가 아직 다 안 끝났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 이거는 뭐냐면 목요일 날 들어온 거 좀 빨리 넣어달라는 얘기예요. 자기네가. 왜냐면 월요일 날은 여기도 되게 바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보세 창고에서 컨테이너 20개 까르면 20개 정도 이렇게 깐다고 하거든요. 20개 정도 작업하면 대박인 거예요. 진짜 초대박인데 월요일 날 한 40개 몰려요. 평상시에 20개밖에 못 가는데 40개가 정도가 몰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컨테이너가 40개가. 그러면 난리죠, 난리. 그래서 빨리 하는 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진짜 급한데 오늘 출발했어. 예를 들어서 목요일날 출발하면, 수요일날 출발하면 목요일날 빠지잖아요. 목요일날 출발하면 금요일날 저녁이면 다 빠져요. 그래서 저는 수요일날 출발했으니까 목요일날 꼭 돌려주세요. 물건 받아야 돼요. 딱 그랬어. 근데 날씨가 이상해서 배가 출발하려다가 못 출발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요. 그리고 한국이 무슨 명절이거나 무슨 날이면 작업은 다 끝났는데 배차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1톤 트럭이 10만 원이면 움직이는 날인데 평상시면 10만 원이면 가요. 근데 그때는 15만 원 불러도 안 잡혀요. 그런 날도 진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나중에 하시면 이틀 정도는 먼저 좀 해라. 아셨죠? 3PL 구체적인 과정과 비용 및 채소 물량 등이 궁금합니다. 채소 물량은 없어요. 한 개만 들어와도 저희는 해드립니다. 진짜 한 개만 보내셔도 해드려요. 저희가 택배비 포함해서 극소 기준이에요. 극소 기준이 2,800원이거든요. 그리고 극소 이상이면 거기서 조금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과정이요. 사입하셔갖고 저희 창고에 입고를 직접 하셔도 되고 국내 물품이라고 그래요. 내국 물품이라고 하는데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건도 해드리거든요. 아까 저희가 홈쇼핑 했듯이 똑같이 저희 창고에 공장에서 생산되든 아니면 어디서 하든 아니면 택배로든 최근에 저 꿀도 들어왔어요. 저기 전라도 무슨 꿀이래요. 꿀도 오면 저희가 택배해서 보내드립니다. 다. 해외에서 좀 많이 하시는 분이긴 하지만 과자 어디 터키 과자라고 그랬나? 터키 과자도 들어와서
그 공항으로 들어와갖고 공항에서 보세 운송해갖고 저희가 다 해드려요. 그래서 방법은 없고요. 말 그대로 제가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나는 나 혼자 하는 사업자야. 그래서 포장하는 것도 어렵고 뭐도 어렵고 그러니까 나는 판매하는 데만 열중하고 이거는 그냥 저기 택배 보내는 건 여기서 하게끔 할 거야 라고 하시면 사입하셔갖고 그 착지를 저희 창고로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사전에 창고에 물건이 도착하기 전에 저희 사무실에 연락만 주시면 돼요. 이런 물건 들어가니까 이거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견적 다 드릴 거예요. 이거 보관용.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팔레트 하나, 아까 다른 거 얘기할 때만 팔레트 하나가 1m 10, 1m 10, 170 팔레트 높이 포함이에요. 170일 경우에 하루 보관료가 800원이에요. 근데 나는 팔레트가 정말 많아. 물건 진짜 많이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팔레트 수량으로 뭐 한 4, 50개씩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500원이고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왜 나는 500원 받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많이 넣어주시면 500원이고요. 그러니까 팔레트 하나 정도는 저희가 하루 보관료가 800원. 라면 박스 정도 했는데 거기 MOQ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수량이 많이 있으면 그거 하나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하루 보관료가 100원이에요. 하루 보관료가 100원이고 그런 거. 라면 박스보다 좀 작을 수도 있고요. 저희가 이게 있어요. 덴푸라 박스라고 해서 그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박스가 있거든요. 그 박스 하나 들어갈 정도가 되면 하루 보관료가 100원 정도 되고요. 거기서 저희가 꺼내서 포장해 갖고 나가는 거. 그게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 창고에서 3PL 창고에서도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라 복잡한 거 시키시는 분들은 비용이 많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냥 물건이 탁 와서 그냥 배송 나가는 거면 배송비만 들어가는 거, 보관료하고 배송비만 나가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색상이 달라요. 네. 색상별로 옵션을 주잖아요. 네. 한 박스에 한 팔레트에 넣는 건 빼서 골라서. 네, 그거 다 돼요. 그 대신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극소 기준으로 2,800원이라고 했잖아요. 빨간 거, 파란 거가 딱 2개가 들어가요. 그럼 2,900원이 됩니다. 옵션이 틀려서. 똑같은 물건, 똑같은 색상이, 똑같은 옵션까지는 4개까지는 2,800원이고요. 여기서 똑같은 옵션, 모든 똑같은데 이게 5개가 된다 그러면 2,900원이에요. 근데 옵션이 틀려요. 그러면 옵션이 하나씩 붙을 때마다 100원씩 추가해요. 보관 자체는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저희가 그렇게 오면 그거는 이렇게 색깔별로 1번, 2번, 3번 이렇게 팔레트에다 그렇게 싸놔요. 예. 네. 그렇게 찾고 입고 하는 거는 중국에서 타입한 물건일 경우는 다른 작업은 다 중국에서 하시고 여기 와서는 그냥 상자 외부에 그렇게 예, 마침 그 작업 비용이고. 서류만 내고 하시는 거예요? 예, 서류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출력해서 다 넣어요. 그래서 예. 바코드는 여기서 한 SPL에서 아니요, 중국에서 하는 게 제일 싸죠. 여기서도 해드려요. 여기서도 저희 창고에서 해드리기는 하는데 비싸요. 중국 창고에서 그 요만한 스티커 하나 이렇게 바코드 스티커 붙이거든요. 제품에다가 50원씩 받아요. 저희가 중국에선. 여기서는 200원씩 받습니다. 인건비가 차이가 그만큼 나요. 여기서 드는 작업 비용은 얼마예요? 이게 예를 들면 작업이 이거예요. 아까 작업이 또 완벽하게 왔어. 그러면 돈이 조금 드는 거고요. 별거 아니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스 하나에 혼재돼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품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팔레트에 1번, 2번, 3번이 있어. 근데 이게 다 나가는 게 아니고 일부는 뭐 네이버도 팔고 뭐 11번가도 팔잖아요. 근데 여기서 일부가 뭐 1번, 2번, 3번을 한 박스만 쿠팡에 넣을 거야. 그럼 이걸 또 혼재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 혼재 작업하면 또 비용이 또 틀려져요. 그럼 모든 작업을 다 중국에서 마치고 박스 채로 다 들어와서 그대로 그냥 박스 작업을 외부에 그로스만 붙이고 패키리스트 넣고 그러면 5,000원, 10,000원 정도 될 거예요. 그 사이즈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중국 업체에다는 뭐뭐 부탁해서 해야 돼요? 중국 업체요? 이제 그 로켓 배송, 만약에 로켓 그로스로 들어가겠다면 그것까지도 아마 해달라고 하면 해줄 거예요. 여기서 만들어서 보내주면. 심지어 그것까지도 붙여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3PL 지금 PPL 되나요? 이게 3PL하고 4PL하고가 차이가 뭘까요? 자동 주문서부터 예. 4PL은
웬만한 3PL 창고에서는 다 해요. 왜냐하면 저희도 이지어드민이라는 프로그램을 쓰는데 판매하시는 그 쇼핑몰 관리 페이지,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어떤 거 제일 많이 쓰시죠, 요즘에? 자기 쇼핑몰 관리 프로그램 많이 쓰시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그거? 샤방넷이나 뭐 샤방넷이나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요즘에. 그런 거를 안 쓰시고 저희가 드리는 거 쓰시면 돼요. 가능하면 직접 판매자하고 얘기하셔갖고 직접 구매하시는 게 마진도 가격 경쟁력도 생기시는 거고,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마진이 더 생기시는 거고, 직접 하시는 게 저는 이왕이면 직접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자한테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해가지고 다 해주는 게 오히려 제일 좋아요. 그리고 뭐 언어가 안 통하긴 왜 안 통해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주문을 하나 딱 넣었어. 그럼 되게 소중한 고객이죠. 그리고 되게 최선을 다하잖아요. 반대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중국의 판매자한테 주문 넣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도 소중한 고객이에요. 그 사람들도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상한 질문을 해도 뭐 실시간으로 답변을 안 주더라도 답변을 웬만큼 줄 거예요. 그거를 잘 이용하시면 돼요. 그들도 그거예요. 우리가 주문해놓고 취소할까봐 발발발 떨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그러잖아요. 주문 하나 들어오면 취소될까봐 발발발 떨듯이. 처음 시작할 때.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쫄지 마세요. 그 중국말로 그냥 번역기 돌려가면서 말도 안 되는 번역기 돌리실 때 제가 조금 어려운 말을 쓸 것 같으면 한국말을 문법대로 글자를 쓰면 웬만큼 거의 비슷하게 해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글자 쓰잖아요. 그럼 번역이 이상하게 되는데 문법대로 쓰시면 번역도 웬만하게 되고, 그리고 이게 조금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우리말을 영어로 번역했다가 일본어로 번역했다가 중국말로 번역하면 얼추 또 정확하게 갑니다. 사실은 저희가 쿠팡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납품 다 해드려요. 모닝글로리도 들어가는 분이 있어요. 모닝글로리 납품. 그럼 모닝글로리 바코드가 틀려요. 그 모닝글로리에서 요청하는 바코드. 모닝글로리도 납품하고요. 다른 업체에다 납품해주는 이게 꼭 왜 우리가 이제 쿠팡이니까 쿠팡이 크니까 쿠팡만 생각하시는데 판매 채널은 되게 많다라는 거. 잘 하시는 분들은 꼭 쿠팡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들어가요. 저희가 거기 그런데 요청하시면 그런데 다 맞게끔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고. 똑같은 질문인데 저희 통해 갖고 로켓 쿠팡 납품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그건 다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 모든 거는 다 됩니다. 잘 모르시면 일단 부딪혀 보세요. 부딪혀 보시는 게 제가 볼 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만나보면 뭐 이거 사입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아까 저분이 저 처음인데 몰라요 그러잖아요. 제가 자신 있게 말하면 일단 사보시라고.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해드리겠다고. 그래서 몇 번 해보면 돼요. 사입하는 거는. 아이템 소싱 여기서 어떤 아이템이 잘 팔리냐라고 질문이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질문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그거 있으면 나도 좀 알려주지. 쿠팡 같은 경우는 800만 원 내면 돼요. 쿠팡에다가. 그러면 DB 주잖아요. 쿠팡에서. 그 800만 원짜리 자료 받으면 진짜 매출 잘 나와요. 근데 웬만한 사람 접근이 안 되죠. 잘 파시는 분들은 또 그런 데 접근합니다. 그런 레벨이 돼야 돼요. 그런 레벨이 되셔야 돼요. 제가 알고 쿠팡에서 그게 300만 원부터 있죠? 제일 작은 게, 그 DB 받는 게. 제가 알고는 그래요. 쿠팡에서 팔아먹어요. 자기네 DB를. 그래갖고 요 키워드, 요 제품은 요 키워드에서 이렇게 올리면 어느 정도 매출 난다라는 것까지 다 알려줘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질문한 거는 이제 제가 웬만큼 다 답변 드린 것 같고요. 제가 이유시장하고 아까 얘기한 네. 시장 한 번도 가보진 않았는데 네. 거기에서 제가 소싱 아이템을 찾았다고 가정을 하면 그 업장한테 통화를 해서 어떻게 그 일차는 어떻게 자, 캔턴 페어는 공장이에요. 그래서 굳이 뭐 다른 게 없고 캔턴 페어 가서 내가 진짜 좋은 아이템을 찾았다라고 하면 야, 니네 공장 며칠 날 갈 거니까 거기서 미팅 한번 하자라고 하면 다 오케이예요. 그럼 가서 미팅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뭐 처음에 MOQ는 뭐 별로 안 되지만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럼 가격 협상도 거기서 하시면 되고.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진짜 판매하는 장사꾼들하고 제조하는 사람들하고 약간
결이 틀려요. 그래서 순수하게 또 가격도 좀 잘 깎아줄 수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EU 같은 경우는 그 시장이 진짜 커요. EU도 그 시장을 다 건물이 하나밖에 없어요. 시장이 뭐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고 건물 딱 하나예요. EU는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쫙. 근데 1층을 다 보는데 하루 걸려요. 또 1층 반대쪽을 보는데 또 하루 걸리고 2층도 이쪽에서 이쪽까지 가는데 하루, 반대쪽 보는데 하루, 3층. 근데 하루에 다 못 봐요. 이게 한 층이 라인이 2개인데 하루에 다 못 봐요. 그렇게 커요. 그래서 EU도 시장을 보려면 시간을 좀 많이 갖고 가셔갖고 좀 여유롭게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아니면 난 딱 이것만 볼 거야 하고 그럼 그것만 보고 오시는 거는 뭐 금방 보고 오시겠죠. 네, 의류 상품 같은 거는 다른 생활용품이랑 그런 거랑 좀 다르게 의류요? 네, 네. 의류 같은 거는 공장적으로 샘플을 보내서 만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뭐 관리비, 인건비 그런 거랑 그 의류 차이, 그 원단 차이 이런 것밖에 없는데 네. 그러면 그 의류 공장들은 어떤 기준으로 저희는 바느질 잘하는 데를 찾아야죠. 의류는 미싱을 어떤 미싱을 쓰냐에 따라서 완전히 틀려져요. 똑같은 미싱이 옛날에 초창기에 우리나라 그 의류 공장들이 중국으로 많이 갔잖아요. 근데 처음에 걔네가 우리보다 지금은 중국이 옷 잘 만들잖아요. 근데 처음에 그렇게 왜 못 만들었냐면 우리나라 처음에 만들던 그 세게 박는 미싱을 다루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그 미싱을 다뤄요. 그래서 그만큼 세게 박는 거예요. 지금 베트남으로 많이 넘어갔거든요. 의류 공장들이. 근데 베트남은 아직까지도 그 세게 박는 미싱을 못 써요. 그 기기를 가야 된다. 우리가 보면 알아요. 그 정도는. 그리고 그 패턴이 문제예요. 패턴을 잘 뜨는 사람. 저도 이제 제가 중국 진짜 가끔 가면 짝퉁 옷을 한 번씩 사요. 근데 디자인이 똑같아. 색깔만 틀려. 그래서 라지 사이즈를 2개를 사갖고 와. 근데 하나는 이 빨간색은 나한테 맞는데 파란색은 안 맞아. 패턴을 잘못 뜨는 거예요. 패턴 잘 뜨는 사람들이 있어요. 패턴이 뭔지 아시죠? 원단이 만큼 놓고 조각조각 이렇게 자르는 거. 패턴 잘 뜨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런 공장들. 근데 그 패턴 기사가 또 이 공장에만 있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 공장 있다가 또 저쪽 공장으로 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샘플 작업 해봐야 돼요. 그 의류도 예, 만들어 봐야 돼요. 앞으로 수업 진행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저희요? 네. 모르겠어요. 한 3개월 뒤에? 3개월 뒤에? 예. 오늘 이거 이래로 끝나는 겁니까? 우리 네. 죄송합니다. 저도 힘들어서. 제가 전문 강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이제 이웃 시장에 가서 네. 탑슬러를 이제 네. 소개해드린 데는 그쪽 계약해가지고 요거를 수입 대응을 해서 네. 관세사를 통해서 한국에 인천에 왔어요. 네. 그럼 그 물건을 지금 여기 사장님이 그 스리펠에도 넣고 판매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뭐 인증이다 뭐다 이런 거 인증하지 않는 물건이라면 네. 그냥 거기 그 표시만 해놓고 와서 스리펠에 넣고 제가 이제를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거예요. 네. 뭐 문제 없습니다. 그런 거. 네. 그냥 유리하다고 하셨는데 친구 같은 건 많이 들려요? 친구요? 비계 나가고 있어. 비계. 베개. 겨울에 그거 이런 거좀 돼요? 네. 왜냐면 부피가 좀 누르는 거 상관없어요. 예, 베개 있잖아요. 베개 우리 베개 이만하던데 하나 나가는 거. 그거 저 택배 봉투에 이만한 택배 봉투에 넣어서 가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부피가 크니까 좀 이게 많이 불리는 거예요. 단지 택배비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보관비가 많이 나오고. 낮에는 맞추면은 또 그것도 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다 됩니다. 매트리스도 참고로 침대 매트리스도 하고 있어요. 침대 매트리스도 나가는데 뭐 비계 정도야, 이불 정도야 그냥 나가죠. 예. PC 인증 같은 경우에 네. 중국에서도 인증을 받잖아요. 네. 그 업체에서 인증 받은 거를 저희한테 서류로 넘겨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요. 중국에 있는 공인 연구소에서 받으면 좋은 게 일반 간단한 것들은 한국에서 하면 되는데 좀 복잡한 제품들은 이게 실험을 하다 보면 빠꾸를 맞아요. 불합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래서 여기 송도에도 2군데가 있어요. 공인 연구소가. 근데 여기서 연구 의뢰를 했어요. 저 실험 성적서 의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샘플 2개 갖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를 하다 보면 문제가 생겼어.
그럼 불합격이야. 그러면 다시 공장에다 얘기를 해서 야 이거 때문에 불합격 났어. 그럼 이거 보완해줘. 그러면 얘네가 보완을 해요. 그럼 다시 한국에 와야 돼. 그럼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내가 만드는 이걸 하는 공장이 광저우에 있고 광저우에 연구소도 있어. 그럼 여기다가 의뢰를 하면 야 니네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합격증 갖고 와. 그러면 지들끼리 막 수수수 해갖고 합격증 만들어 갖고 와요.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합격. 너희들 케이스 인증 있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있어 하면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한국에서 있으면 써도 돼요. 폰해달라고 하면 되죠. 인증서를. 케이스 인증서를. 얘네도 막 케이스 인증이라고 물어보면 알아들어요? 알죠. 다 알아요. 웬만하면 케이스 인증 있냐라고 하면 다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우리나라 그 전기 제품들 중에 핸드폰 충전기 아답터 있죠. 아답터. 이거는 걔네들이 수출을 진짜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건 케이스 인증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어요. 그거 원래 전기안전 뭐 주저주고 뭐 인증서 몇 개 필요 싹 다 갖고 있어요. 걔네들이 가지고 있으면 여기 한국에서 유효하게 쓸 수 있는 거네요. 네, 똑같이 걸어놓고 판매 상세 페이지에다가 걸어놓고 파시면 돼요. 상관없어요. 예. 중국 실험장에서 합격한 게 한국에서 인증받을 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실업 성적서만 갖고 오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연구소들이 원래 실업 성적 합격 성적서를 받으면 우리가 인증기관에 갔다 성적서를 주면 케이스 인증을 준다고 했잖아요. 한국에 있는 업체들은 내가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이 그냥 연구소에서 그 서비스까지 해준다고 했잖아요. 걔네들도 그렇게 해요. 걔네들도 경쟁이 심해서 그 인증서까지 받아갖고 다 줘요. 원래 그 실험 비용이 뭐 몇십만 원 되잖아요. 거기에 여기서 받는 5만 5천 원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만들어서 줘요. 결국은 우리가 여기 인증서 받는 데까지는 갈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 서비스까지는 다 해줘요. 그래서 중국에서 받아오는 게 뭐 좀 복잡하고 좀 비싼 물건들은 아예 중국에서 인증서, 실험 성적서를 다 받아오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러면 그 중국 공장에다가 그런 시험 연구소에다가 한국에서 케이스 인증 거기에 통과할 수 있게 인증을 좀 받아달라. 네, 그래도 돼요. 예, 해줘요. 걔네들이. 근데 그런 경우는 있죠. 좀 조그만 공장들은 그런 거 자체를 모르는 공장들도 있어요. 아예. 자, 그리고 또 질문 없으시면 저희가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